입니다. 안정환 창업 전문가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까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창업하신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창업 시 입지 선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창업하신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경험의 부족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지 변경이 가장 힘들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입지 선정 도구와 데이터의 부족 때문이죠. 이제 첫 번째 이유가 경험의 부족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험 부족이 왜 입지를 보기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자, 대부분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입지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좋은 곳인 줄 알고 비싼 월세에 권리금 주고 들어가면 사람이 많이 오는 줄 압니다. 근데 막상 비싼 자리세를 내고서 들어가면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만 많이 다녀서 구경만 하는 사람만 많거나 지나가는 사람만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업종에서 일을 오랫동안 한 사람도 자신의 업무만 알지 손님들에 대한 분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지를 잘 볼 줄 모릅니다. 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지 않나 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입지 변경이 가장 힘들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비해서 가장 힘들다고 하신 건가요? 자, 이제 우리가 창업을 하잖아요. 네. 그럼 변경이 가능한 것들 중에 상품과 가격,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을 해서 판매를 하다 보면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원하는 물건을 팔게 돼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상품과 가격, 서비스 등을 고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필수적인 사항인데요. 네. 그래서 샐러드를 팔다가도 쌀국수집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근데 입지의 경우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변경하기 힘듭니다. 일단 계약 기간이 있고 나간다 하더라도 보증금, 권리금 등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초기에 어떤 곳에 자리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이유로 입지 선정 도구와 데이터의 부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막연하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입지를 선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그 입지 선정 도구나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부동산에서 이 입지가 좋다고 추천하는 곳을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만약 자신이 그 입지의 고객별, 업종별 판매 데이터를 알 수만 있다면 쉽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입지를 잘못 들어가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이렇게 후회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보면 네. 잘 모르고 막연하게 입지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입지 선정에 있어서 몇 가지 막연하게 선택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첫 번째가 통행량의 함정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접근성 부족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업종에 적합한 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통행량이 사람이 많아도 적합한 자리인지 이것이 또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통행량의 함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자, 사람이 바글바글 하루 종일 다니는 종로 한복판에도 망하는 가게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한적한 곳이라도 사람이 몰리는 가게가 있죠.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장소가 지나가는 장소인지 머무는 장소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장소는 사람은 많이 다니지만 시간을 내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퇴근할 때 들리기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시간을 내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 먹죠. 이런 몫은 아파트 앞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나갈 때 대부분 학교에 등교를 하거나 회사에 출근하기 때문에 바빠서 들리지 못하지만 들어온 목에선 여유 있게 들어오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접근성 부족은 어떤 것인가요? 자, 이제 접근성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접근성이라 함은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접근하기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하면 주변에 주차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어느 정도 물건을 많이 사거나 꼭 필요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 주변에 자동차를 주차할 곳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차를 주차할 곳이 없다면 택시 정거장이나 버스 정거장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근처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물건을 주문하는 잠깐 동안 무료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이런 접근성이 안 좋은 때가 훨씬 더 많지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업종에 적합한 자리를 모르는 경우는 어떤 뜻일까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 좋은 몫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점이나 음식점처럼 사람들이 머물러서 오고 가는 곳에 적합한 목이 있는 반면에 슈퍼나 편의점 같이 흘러가면서 물건을 구매하기 좋은 몫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유리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따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몫이 좋죠. 자신의 업종의 특성에 따른 몫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것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업종에 어떤 몫이 필요한지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목을 선택하는 방식은 첫 번째로 우선 자신의 업종에 관련된 입지에 관한 정보를 일단 모두 다 모아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입지 전문가들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업종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는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입지를 혹시 모를 입지 선정 실패 시 대책을 세워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상당히 준비할 게 많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창업이 뭐 보통 직장인들이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정말 고민에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패 시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우선 관련 정보 수집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전부 다 부동산에서 정보를 받았잖아요. 네. 가장 좋은 것은 요즘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입지 선정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개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들어가서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면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을 활용해서 연령대별, 업종별 매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분석에서 빅데이터에 의한 기초 분석까지 해주고요. 이렇게 두 번째로는 자신이 원하는 업종 데이터를 가지고 부동산을 찾아가서 여러 곳을 들려서 추천을 받으시면 그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없는 경험과 데이터를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에서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 좋은 몫을 좀 골라주실 수 있는 안목이 있겠죠. 근데 한 집만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음. 여러 집을 들려서 여러 방면의 면을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좋은 방법 같은데 그런데 평가는 그럼 누구한테 받는 것이 좋을까요? 근데 부동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 자신이 하고 싶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카페를 하던 서점을 하던 치킨점을 하던 간에 실제로 그 업에 있는 사람들이 감이 제일 좋아요.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물어볼게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아서 내가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찾다 보면 입지 선정 눈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같은 업종이 이제 또 같은 창업을 한다면 예. 경쟁자가 될 텐데 예.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 줄까요? 이게 재밌는 게 옛날 같으면은 그걸 다 숨겼는데 네.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모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뭐 지금은 하지 않지만 전에 같은 업종을 그쵸. 했던 분들 그런 예. 경험을 좀 들어보는 것도 좋겠고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입지 선정 실패 시 만약의 경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대책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고 평가를 받아서 입지를 선정했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입지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제품과 서비스를 통째로 바꿔야만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문구점을 냈는데 근처에 더 큰 대기업 문구점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건물 내 문제가 생겨서 이게 막 물이 샌다던가 그래가지고 물건을 판매할 수 없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고 제품과 서비스를 바꿀 수 있는 준비를 같이 해놔야 됩니다. 내가 팔고 싶은 것과 팔리는 물건이 다른 경우는 허다할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입지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점 자리는 어떻게 선정하시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원주에 저희가 3개의 분점이 있는데요. 네. 원래 저희가 25년 동안 서점을 해왔기 때문에 입지를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입지를 만들려고 들어간 겁니다. 거기를. 원래 서점은 없지만 미래를 보았을 때 장래가 있는 곳에 경쟁자가 들어갈 수 없는 지점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간 겁니다. 이 방식이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가장 확실하다는 생각으로 소걸음처럼 천천히 가가는 방식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리 잡기까지는 여유 자금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맞습니다. 여유 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무모하게 도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으면 창업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무모하게 해가지고는 실패 확률이 너무 높을 뿐더러 실패 시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사가 항상 잘 되더라도 위기는 항상 온다 늘 예.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서점의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까? 많죠. 저희도 시험이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어요. 네. 저희도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